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정엽이라고 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특집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오늘이 이제 101번째 어린이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어린이들은 우리나라 미래의 어떤 주역들인데 요즘 상당히 저출산이라던가 이런 문제도 있어서 상당히 고심이 많으신데, 그래도 오늘 또 날씨가 또 좀 흐려가지고 원래 이렇게 여행이나 이렇게 밖에 좀 나들이를 하시려고 했던 분들도 좀 취소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제가 어떤 거를 말씀드려야 이 시간을 헛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우리 부모님들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지식적인 거를 전달드리면 좋을까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많이 걸리죠. 네, 요즘 아이들이 이제 감기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중이염에 또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소아 중이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청하신 분들이 이제 다들 자제분이 있으신 부모님들이실 텐데요. 한 번쯤은 아마 중이염에 좀 아이들이 걸려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뭐 계속적으로 약을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수술을 해야 되는지, 사실 물론 이제 자료도 많고 요즘은 이제 유튜브 채널에 소개도 많이 되고 있지만, 오늘 좀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쉽고 간략하게, 그리고 이제 좀 지루하지 않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진찰을 해야죠. 네, 중이염을 보려면은 우리가 그냥 이 관상만 봐가지고는 중이염을 진단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의 귀를 봐야죠. 귀를 봐서 고막이라는 기관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막을 토대로 이 아이가 중이염이 있냐 없냐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아주 예쁘게 가만히 있어주면 너무 좋겠죠. 네, 근데 대부분 이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안고 이렇게 앉아 계신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고막을 보면 한번 볼게요. 저도 이제 일반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저도 이걸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어떠세요? 깨끗하죠? 깨끗해 보이고, 투명하고 맑고, 빛 반사도 되게 잘 돼 보이고, 정상 고막입니다. 정상. 완전히 깨끗한 고막이에요. 이게 정상이고요. 다음을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어떠신가요? 요거. 네. 요거, 좀, 막, 아파 보이죠? 예. 굉장히 빨갛게 충혈돼 있고, 하여튼, 누가 봐도 좀 막 터질 것 같고, 이런 느낌입니다. 예. 요런 고막도 있고요. 요건 어떤가요? 그렇게 막 아플 것 같진 않은데, 뭐가 좀 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아무튼, 그런 느낌.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을 때 고막 소견에 따라서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항생제를 쓸 거냐, 뭐 그냥 경과관찰을 할 거냐, 이러한 고민에서부터 소아 중이염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개념을 가지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중이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관이라는 관을 알아야 돼요. 네, 영어로는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관이 너무 많으니까 뭐 가끔 오셔서 뭐 이비인후과 의사한테 뭐 나팔관이 안 좋다던가 뭐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귀에도 이제 귀에 있는 관은 크게 두 개입니다. 달팽이관과 이관이 있죠. 두 개는 다른 관인데, 그래서 이관은 어디냐면 요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해 놓은 여기가 이관이에요. 그래서 귀, 귓구멍, 고막, 그 다음에 이관, 코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이관이라는 관은 사실 관을 저희가 의사들도 그렇고 실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쪽을. 네. 바깥쪽 이렇게, 그 다음에 코 해서 양쪽으로 해서 이관이 어떨 것이다 이제 예상을 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관의 기능이 중요한데, 이관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기압 조절, 가스 교환. 우리 부모님들도 비행기 타보셨죠? 언제 아프죠? 보통 올라갈 땐 안 아파요. 근데 랜딩할 때 아프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기압이 낮아지는 쪽으로 갈 때는 우리가 통증을 별로 느끼지 않지만 랜딩을 하면은 기압이 높아지죠. 대기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코 막고 바람 넣고 뭐 침 삼키고 하품하고 자꾸 하라는 게 이제 그런 이유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관이고요. 그 다음에 배출 및 정화 또는 방어. 배출 및 정화라는 거는 우리가 뭐 감기 걸리거나 이랬을 때 귀랑 코랑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염증 같은 그쪽으로 전달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자꾸 배출시켜주고 정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방어. 우리가 이관이라는 거는 계속 열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닫혀 있습니다. 네, 닫혀 있으면서 코로부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게 이관인데, 자, 소아의 이관. 애들은 일단 얼굴이 작죠. 네. 얼굴이 작으니까 이관도 작겠죠. 그래서 일단은 짧다. 네. 성인에 비해서 짧고, 그리고 어떻다? 완만하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보시면 등산을 예로 들어 봤을 때 굉장히 길고 가파른 산이 오르기가 쉬워요? 아니면은 짧고 완만한 산이 오르기가 쉬워요? 네, 짧고 완만한 산이 오르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소아가 상기도 감염, 코감기라던가 목감기가 걸리게 되면 이러한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이쪽으로 역류하게 되면서 우리가 중이염이 잘 걸리는 이유죠. 그러니까 어른이 무슨 감기 걸렸다고 중이염 걸리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예, 잘 없어요. 그렇지만 소아는 이런 경우가 흔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아는 이관의 미성숙 때문에 감기나 이런 것들이 걸렸을 때 중이염이 잘 올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애들이 우리가 중이염을 달고 산다 이런 거는 그냥 감기가 잘 걸립니다랑 비슷한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빨리 커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관의 기능 세 가지. 기압 조절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애들 이제 비행기 타면 난리가 나죠. 예, 뭐 처음 타본 애들은 더 난리가 나고. 왜냐하면 일단 통증이 있고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떤 압력, 먹먹함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가 겪기 때문에 상당히 좀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배출 정화도 잘 안 되고 방어도 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애들은 감기에 걸리면 중이염에 잘 걸리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예, 원래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애들 중이염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급성이냐 만성이냐. 근데 만성이라는 말은 좀 맞진 않은 말인데 제가 분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정확한 명칭은 이제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급성 중이염이냐 삼출성 중이염이냐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소아 진주종, 선천성 진주종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중이염 개념은 아닌데 소아에서 이제 귀질환 중에 그래도 좀 자주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좀 소개를 드리고요. 급성 중이염과 삼출성 중이염 두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급성 중이염은 일단 귀를 아파해요. 막 애가 막 잡고 막 새벽에 막 떼굴떼굴 굴러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도 많이 가시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귀에서 이루라고 하는데요. 귀에서 고름이 나오는, 밖에서 진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애가 자꾸 만지고 막 울고 부채입니다. 예. 그리고 꼭 이런 게 없어도 잘 자던 애가 잘 못 자고 그래요. 막 못 자고 막 보채고, 그 다음에 운동성이 떨어지고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열이 난다거나 아무 이유 없이. 애들은 저 귀가 아파요 이렇게 표현을 못 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어떤 제네럴한 컨디션만으로도 발현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애들 보면 어때요? 아까 제가 두 번째 보여드렸던, 누가 봐도 아우 막 너무 아파 보이는, 예, 이 막 충혈돼 있고, 이제 이런 상태를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된다면 이걸 이제 급성 중이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급성 중이염. 예. 그래서 크게 이제 약물요법을 하죠. 약물요법. 약을 먹습니다. 예. 약을 어쩔 수 없이 먹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항생제. 예, 항생제 많이 들어보셨죠? 항균제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는 해열진통 또는 해열진통 소염제. 예. 그래서 항생제, 항균제라고 하는 거는 세균 감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쓰는 거죠. 여기서 조금 제가 말씀드릴 게, 우리가 균 감염과 바이러스 감염은 좀 다릅니다. 균이랑 바이러스는 다르거든요. 보통 우리 감기 걸리면 그러면은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긴 하는 건데, 저렇게 열이 나고 시뻘겋게 돼 있고 막 충혈이 돼 있다는 거는 어떤 특정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돼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고 항생제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부모님들이 이게 바이러스성인데 일 수도 있는데 항생제를 쓰는 게 맞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면, 당연히 세균 말씀하신 것처럼 세균과 바이러스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복합 감염이 있을 수 있고, 저렇게 심한 경우는 세균 감염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항생제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진통 소염제. 예, 보통 타이레놀 혹은 브루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진통 소염제죠.
엄연히 항생제와 진통제, 소염제는 다른 약입니다. 예. 그래서 왜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는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자, 항생제. 그래서 이럴 때 쓴다. 저희가 2013년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게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중증, 급성 중이염. 그러니까 애가 너무 아파하고 막 도채고 혹은 열을 쟀는데 38.5도 이상의 열이 날 때. 이럴 때 이제 중증 급성 중이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개월 미만이거나, 그 다음에 급성으로 고막에 구멍이 뚫려 있거나 막 밖에서 고름이 나온다. 또는 동반 질환. 그러니까 부비동염이 이제 있다던가 아니면은 배렴이 있다던가 그렇게 해서 항생제가 필요할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2, 3일 정도 있다가 병원에 못 와. 예. 그 이제 주기적으로 고막이 좋아지는 걸 봐야 되는데, 낫는지를 봐야 되는데 못 오시는 경우. 이럴 때는 항생제를 쓴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기에 다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은 항생제를 쓰지 않고 그냥 진통소염제, 타이레놀이나 브루펜 같은 걸 쓰면서 보는 거죠. 단 2, 3일 뒤에는 꼭 병원에 와서 좋아지는 소견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자, 우리 애가 한 5살이에요. 유치원 다니는데 별로 안 아파요. 보채지도 않아. 열도 재봤는데 한 37도 어쩌고저쩌고 그 정도고, 그 다음에 구멍도 없고 고름도 안 나와요. 그리고 뭐 감기도 안 걸렸어요. 딴 데 깨끗해. 예. 그리고 근데 그냥 병원 갔더니 급성 중이염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그냥 동네 살아서 맨날 올 수 있어요. 2, 3일 있다 또 올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항생제를 안 쓴다. 예. 그냥 진통소염제 정도 쓰면서 부모님을 안심시키고, 이러이러하니 조금 더 심해지면 쓸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를 쓰고 이런 경우에는 쓰지 않으니까 좀 지켜볼 수 있다. 이런 걸 설명드리고 교육하고 귀가하셨다가 한 2, 3일 있다가 짧게 이제 경과 관찰을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좋아지면은 그 아이는 항생제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는 단계별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센 걸 쓰진 않고 1단계 아목시실린, 가장 많이 쓰는 우리 소아들 페니실린 계열인데 이 계열을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듣지 않으면 이제 중증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하게 처음부터 만약에 심하게 보채고 막 열이 너무 심하면 1단계가 아니라 2단계부터 씁니다. 보통 아목시실린이랑 클라블러산 칼륨이라고 해서 뭐 오그멘틴, 뭐 아모크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제 그런 약들을 쓰고, 야, 여기도 안 낫는다 그러면은 이제 세파 계열이라든가 이런 좀 높은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항생제는 항상 단계별 치료가 필요한데, 워낙 지금 좀 이제 내성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2단계부터 쓰는 경향이 있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보통은 이제 5일에서 10일 정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가이드라인은 좀 대부분 한 10일 정도는 써준다. 근데 이것도 이제 아이의 상태라던가 또 이비인후과 의사의 판단 이런 것들이 좀 개입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항생제는 충분한 기간을 좀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아파 보이나요? 저는 이제 아는데 이 아프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급성 중이염이야 뭐 누구나 약 쓰고 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어떻게 플랜을 짤 거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말 그대로 삼출성 중이염. 고막 안쪽에 그냥 삼출액, 콧물 같은 게 찐득한 게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엠버 컬러라고 해서 이제 호박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플까요? 보찰까요? 열날까요? 엄청 잘 나요. 네, 엄청 잘 나요. 근데 이제 개인 의원이나 이런 데서 진료 의뢰서를 받게 됩니다. 저런 게 오래 가게 되면 상기 완화가 한 달째 중이염이 지속되고 약 썼는데도 안 돼서 귀가적 진료 의뢰 들여오니 이렇게 합니다. 땡땡 의원 아무개 해서 옵니다. 네. 그러고 봤더니 이제 삼출성 중이염이에요. 부모님 말씀, 제가 좀 그 어머니들로 빙의를 해볼게요. 선생님, 저희 애가 지금 한 달째 중이염이 낫질 않아요. 한 달 전에 감기 걸리고 나서 병원 가면 중이염 있다고 항생제를 한 달 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저희 애 되게 잘 놀아요. 어제 서울랜드 갔다 왔어요. 뭐 이런 경우.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그러면 이제 또 항생제 쓰고 계속 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삼출성 중이염 치료는 뭐다? 이런 단어를 제가 써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버티는 겁니다. 예. 진짜 버티는 거예요. 아이가 특별한 이상이 없는지 보면서 버티는 겁니다. 이거 이제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해 못하시면 아이들한테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단, 애가 잘 듣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해요. 애가 귀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듣는 게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듣고 잘 노는지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청력 검사가 필요해요. 객관적으로. 근데 어른들이 이제 무슨 병원 가서 하는 삐 소리 누르고 하는 거는 보통은 이제 5세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소아에서는 유의청력 검사라 그래서 우리가 장난감 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보면서 그쪽에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력 검사 필요해서 반드시 삼출성 중이염이 있을 때는 항생제를 쓰는 것이 아니고 청력 검사를 통해서 아이가 잘 듣고 있는지 청력이 나쁘지 않은지를 보면서 경과만 봐주면 결국에 좋아진다라는 게 이제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3개월이라고 정해놨어요. 딱 3개월만 기다리시면 돼요. 3개월. 그 전에 좋아지면 너무 좋고. 근데 3개월 기다렸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다른 치료가 좀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시해 놓은 거는 고위험군들. 이런 일이 이제 참 있으면 안타깝지만 어쨌든 다운 증후군 또는 이제 9개월 때문에 입천장이 갈라져가지고 이관이 안 좋아서 계속적으로 중이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또는 이제 인지기능이나 발달장애가 있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필요할 수 있죠. 어떤 개입이. 그 다음에 진단 시점에서 청력이 너무 나쁘다. 우리가 청력 역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0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40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중등도 난청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청력이 많이 나쁠 때. 그 다음에 한 달이 됐어도 고막이 안 좋아요. 뭔가 너무 고막이 얇아져 있거나 이거는 그냥 냅두면은 비가역적인 변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도 약간 좀 고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그 전에 개입을 하는 거고요.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열고 항생제를 쓰지 않고 어떠한 약도 쓰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존버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먹는 스테로이드, 뭐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 또 항히스타민제, 뭐 비염약 이런 것들을 삼출성 중이염을 위해서 쓴다? 입증이 안 돼 있어요. 입증이 안 돼 있고 의미도 없고. 부모가 좀 불안해해서 좀 써볼 수는 있습니다만 제 아이라면은 안 쓰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기관 삽입술이라는 수술이 있어요. 3개월을 기다렸어요.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기다렸습니다. 근데 계속 물이 차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튜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막의 직경이 한 8mm 되거든요. 저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튜브가 한 1.14mm 정도 되고, 그러니까는 아주 작은 튜브인데 사실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외래에서 이렇게 고막에다가 뭘 이렇게 넣고 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해요. 저도 최고 기록은 만 8세예요. 네. 걔는 정말 그 친구는 점잖은 친구여서 이렇게 잘 참고 했는데 웬만하면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외래에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이죠. 사실은 아이를 아주 잠깐이라도 10분, 15분이라도 전신 마취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일 수 있는데 어쨌든 전신 마취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전에도 청력이 너무 나쁘다. 한쪽이 40dB 이상의 역치값을 가지는 너무 나쁘면 튜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 튜브는 오래 뭐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지가 되고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예. 빠지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고막이 이제 만나면서 그냥 아물게 되죠. 그래서 정상 고막으로 변해가고 애는 그 사이에 클 거 아니에요. 크면 어떻게 된다? 이관이 성숙해진다. 성숙해지면 중이염이 덜 생기거나 안 생기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위험한 고비는 넘긴 거죠. 학교 잘 다니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환기관 삽입술이라는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부모님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아이가 감기에 걸렸어요. 막 콧물도 나고 기침하고 막 가래 걸리고 귀도 막 아파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고막이 이런 상태고 선생님들이 내시경 볼 때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빨갛게 충혈돼 있고 막 아이분들이 이제 막 아파하고 이러면은 급성 중이염이 왔구나. 그러면은 항생제를 좀 써야겠다. 그러면 최대한 열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비율적으로 결국에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변화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게 빠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2주가 지나면 중이염 걸린 애들 10명 중에 6, 7명은 이렇게 차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럼 어떻게 돼요? 또 항생제를 쓴다? 아니죠. 네, 좀 기다리는 거죠. 그때부터는 3개월까지. 네. 한 달이 지나면 10명 중에 4명은 남아있습니다.
3달 지나면 10명 중에 1명, 2명 정도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듣는 거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환기관이라는 걸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아이들의 고막의 변화를 우리가 이해하자는 거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급성 중이염이 생기고 나서는 삼출성 중이염으로 반드시 갈 수가 있구나. 근데 그 가는 게 어떤 아이들은 좀 빨리 좋아지고 어떤 아이들은 좀 길게 갈 수 있는데 길게 간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다만 우리 아이가 잘 듣고 있는지는 보자. TV를 너무 가까이서 보진 않는지, 내가 아들 이름 불렀을 때 잘 대답하는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시원찮다면은 병원 가서 청력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청력 검사가 괜찮다, 문제될 수준이 아니다, 그러면 지켜보는 거예요. 잘 놀게 해주고, 다만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해 주시고. 그래서 그러면 중이염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는 결국에 감기를 예방하는 겁니다. 감기가 안 걸리면 중이염이 안 걸릴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감기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이제 이런 집단 감염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요즘 세상에 좀 어렵긴 하지만 뭐 대기가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좀 사람이 적다던가 이런 어린이집으로 좀 이동을 해보신다던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모유수유가 우리가 중이염을 좀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모유수유를 해주시는 게 좋고, 누워서 우여병 빨지 않기. 우리가 크게 이런 행위는 빠는 행위랑 부는 행위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빠는 행위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이 코 막고 이렇게 빨게 되면은 음압이 자꾸 걸려가지고 중이염이 자꾸 안 좋아지고 이관 기능이 안 좋아지거든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 오시면은 이관 문제 있는 분들은 들이마시지 말고 부세요. 입 다물고 코 막은 상태에서 자꾸 불어보세요. 그게 당장은 불편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우유병 빠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진짜 안 좋죠. 그 다음에 공갈젖꼭지 마찬가지로 계속 빠는 거니까 빨면 여기도 음압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이염이 걸릴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우리가 폐렴구균이라던가 독감 백신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맞는 게 중이염, 왜냐하면 중이염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균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균에 걸리는 것을 예방을 해주면 중이염도 예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은 예방접종은 많이 해주시면 좋죠.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금연입니다. 뭐 애들 금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 부모님들, 특히 아버님들이 1차, 그러니까 2차 간접흡연이라고 하죠. 아버님들이 태우시고 연기가 이렇게 가서 맞는 거 뿐만 아니라 그냥 밖에서 이렇게 태우고 들어오셔서 몸에 묻어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안고 이런 행위도 3차 흡연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이가 중이염 자주 걸린다, 그럼 아버님이 혹시 담배를 태우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하고 금연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선천성 진주종. 이거는 중이염은 아닌데 이거는 이제 정상 고막 안에 이렇게 이제 뭔가 하얀색 종물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엄마 뱃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근데 엄마가 뭐 잘못해서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진주종이라는 거는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가 피부 조직이거든요. 케라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밖에 있어야 되는데 안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자꾸 막 커지고 이러니까 청력을 망가뜨리고 귀를 망가뜨려서 조기에 이제 개입이 필요한 건데 치료는 수술이죠. 근데 어쨌든 선천적인 거긴 하지만 뭐 가끔 이게 이제 막 어머님들이 좀 나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번 넣어봤고요. 그래서 선천성 진주종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거는 중이염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선천적인 거다. 수술로 치료하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